안녕하십니까. 문화적 심리학 통일연구소장 심리학자 심진섭입니다. 오늘은 탈북하신 우리 동포들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 중에서 이제 지금은 별로 많이 모르지만은 95년도서부터 2005년도까지 그때 한국에 오신 분들은 거의 다 제가 다 만나봤었습니다. 그때는 현직에 있었으니까 만나뵐 수 있었었는데 그 이외에는 잘 모르겠고, 대개 보면 탈북하신 분들이 1968년도에 그 112 사태 때, 1221 사태 때, 그때 이제 한국에 왔다가 잡힌 분이 있어요. 그분, 그 다음에 이제 다대포 침투했다가 잡힌 사람, 이런 분들, 그 다음에 전선 지역을 통해서 넘어온 분들, 그 다음에 이제 그 북한에서 이제 비행기를 몰고 넘어온 분, 이런 분들이 이제 거의 다였죠. 그러다가 이제 1988년도가 이제 계기가 되죠. 한국에 잘 사는 모습이 많이 이제 알려지면서부터 북한에서 동유럽, 즉 동국권이죠. 공산주의 국가, 체코슬라바키아 또는 유고슬라비아 이런 데로 이제 유학 갔던, 동독으로 유학 갔던 그런 분들이 이제 한국에 많이 들어와요. 한 10분 정도, 13명인가 그때 들어왔을 겁니다. 그 이후에 누가 나타나요? 그 보트피플 나타나셨습니까? 일가족 전부 다 같이 이렇게 한국으로 온 그 김만철 씨 일가. 참 기억에도 굉장히 생생합니다. 그러다 이제 1998년도, 97, 8년도에는 진짜 탈북자들이 꽤 많았어요. 혼자 들어온 분, 가족 단위로 들어온 분, 이런 분들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분들이 한국에 와서 북한은 공산주의입니다. 내 자유가 없어요. 내 마음대로 살 수가 없어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없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북한 꽤 잘 살았습니다. 배급제잖아요. 배급제. 한국은 배급제가 아니잖아요. 내가 벌어서 내가 먹고 사는 노동이 주가 되는 그런 사회였어요. 그래서 그때까지 이제 와서 한국에 와서 이제 생활을 하는데 어떤 분들이 적응을 잘할 것 같아요. 혼자 이렇게 탈북하신 분들, 이분들은 적응을 잘 못합니다. 왜 그러냐면 북한에 두고 온 내 가족 생각이라든가 내가 왔기 때문에 우리 가족에 받아야 될 어떤 그런 것들, 그런 죄스러움, 이런 것들 때문에 적응을 잘 못했어요. 얼굴을 보면 안면에 수심들이 있었죠. 그런데 이제 대개 이제 가족을 전부 다 함께 같이 넘어온 분들은 적응도 참 잘했었죠. 그 탈북자들 추이가 굉장히 많이 바뀌죠. 2003년도서부터 2011년도까지는 어때요? 연간 2,000에서 3,000명 정도의 북한 이탈 주민들이 한국에 막 들어옵니다. 그 다음에 2011년, 12년 이후에는 한 1,300명대로 이렇게 떨어집니다. 그러다가 2017년 접어들면서부터 어떻게 돼요? 1,100명대 그 이하로 떨어지기 시작해요. 계속 떨어집니다. 2020년도에는 229명인가 밖에 안 들어왔어요. 한국에 안 왔습니다. 왜 그러냐면 정부의 그 대북 정책과 중국과의 관계 때문에 그것과 굉장히 정비례 된다고 보면 이상이 없습니다. 아마 그때 북한이 굉장히 힘들었던 시절이 있습니다. 1998년, 97년 이때 북한을 탈북한 분들이 굉장히 많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약 30에서 40만 정도. 몽골이라든가 전부 다 그런 데로 전부 다 탈북하셔가지고 가신 분들이 있고, 또 한국에 들어온 분들이 있지만 한국에 들어온 분들이 약 그 중에서 한 10% 정도밖에 못 들어왔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탈북하신 분들의 그 용어도 바뀝니다. 1962년 이때는 월남 귀순자라고 그래요. 월남, 남쪽으로 넘어와서 왔다 해서 월남 귀순자. 그 다음에 1979년도에는 귀순 용사. 벌써 이제 그 체제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이 용사라는 용어가 들어가요. 그 다음에 1993년도에는 뭐가 나오면 귀순 북한 동포. 조금 인권이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97년도 들어서 이제 북한 이탈 주민이라고 이제 법으로 이렇게 정리가 돼요. 전선 지역으로 넘어왔을 때는 귀순자, 탈원 지역으로 왔을 때는 북한 이탈 주민, 이런 식으로 되죠. 이런 식으로 용어도 바뀝니다. 그때 아마 우리가 이제 탈북하신 분들이 가장 제일 처음에 가는 곳이 바로 어디냐면 이제 신문도 하죠. 신문 봤죠. 정말 그 귀순한 건지, 정말 한국으로 들어온 건지, 그 조사를 끝낸 다음에 어디 가냐면 한국에 적응하는 교육을 받는 그 하나원이죠. 하나원에 가서 이제 지금은 여러 군데 바뀌었는데 늘어났는데 하나원에 가서 이제 교육을 받습니다. 거기서 한참 동안 교육을 받고 이제 자유의사대로 이제 나가서 사는데, 그때
1995년도인가 될 겁니다. 제가 이제 그때 국방부에서 근무했었는데 통일부에서 탈북하시는 분들이 많아질 것을 예견을 해가지고 이제 먼저 교육기관을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만든 것이 이제 하나원인데, 그때 참 여러 군데에서 이제 세미나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저도 가서 제안도 하고 막 그랬었는데, 저는 그때 어떤 제안을 했었냐면, 북한과 대한민국은 살아가는 체계가 틀리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체제이기 때문에 노동의 대가를 알아야 된다. 알고서 살아간다. 북한은 아니다. 배급제이기 때문에 모른다. 그래서 그 노동의 개념을 가르쳐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 다음에 한국에 왔으니까 대한민국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뭐를 배워야 되냐면 한국의 역사를 배워야 된다. 왜곡된 역사를 배웠지 않습니까? 주체사상에 의한 역사를 배웠으니까 그건 아니다. 역사도 가르쳐줘야 된다. 그 다음에 심리학자가 들어가서 상담을 해줘야 된다. 그때는 한국에서 심리학자도 별로 없었습니다. 그리고 국문학자가 들어가야 된다. 이질화된 어떤 그 용어도 조정을 해주고, 그 과정에서 또 뭐가 있냐면 우리의 기업체들 있지 않습니까? 기업체에서 그 직업 교육도 시켜주는, 그래서 그리고 나서 취업시키는 그런 것들도 필요하겠다라는 제안을 했었는데, 많은 것들이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것들이 많이 이제 공감을 얻어서 채택된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안 된 것들도 굉장히 많죠. 그런데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북한 이탈하신 그 주민들이, 동포들이 가장 부딪히는 게 뭘 것 같아요? 적응입니다. 적응. 적응이 가장 큰 문제예요. 제가 잘 알고 있는 1998년도, 97년도 이때 한국에 오신 분이에요. 식구들을 가지고 왔어요. 그분은 평양에서 좋은 대학에서 공부까지 한 분이에요. 처음에 왔을 때는 2, 3년 정도는 뭐 굉장히 잘했었습니다. 굉장히 뭐 여기저기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강연에도 해서 이제 벌리는 보수도 굉장히 많았겠죠. 수입도. 그리고 이제 그때까지만 해도 이제 어떻게 했어요? 많이 여기 취업도 시켜주고 통일 정책에 의해서 그분들에 대한 어떤 지원도 많이 해주죠. 이제 공부하고 싶다 해가지고 이제 이런 것도 많이 했었는데, 나중에 이제 그런 것들이 좀 희석되지 않습니까? 한 3, 4년 지나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뭐가 왔냐면, 나라는 존재가 뭐지? 내가 뭐지? 라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답니다. 그러면서 뭐가 와요? 우울증이 와요. 그 우울증을 겪어야지 한국 사람이 되는 겁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 하에서 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게 시간이 얼마큼 걸리냐면 약 10년 정도 걸렸다고 하더라고요. 지금은 정말 한국에서 아주 유명 인사로 돼 있어서 잘 적응하고 있는 아주 대한민국의 정말 훌륭한 시민입니다. 그분이 이제 많은 북한에서 온 후배들한테 얘기도 해줘요. 빨리 내 자신 빨리 찾고, 난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 빨리 찾고 내가 어떻게 한국에 적응할 수 있는가를 빨리 찾아야 되는 것이 우울증을 벗어난 지름길이다. 그리고 빨리 우울증을 겪는 것이 좋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저도 그분이 하는 현장을 몇 번 봤어요. 정말 와닿아요. 정말 와닿습니다. 정말 탈북하신 분들 많이 도와줘요. 참 굉장히 많은 탈북하신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대한민국에 적응하는데 많이 도와주신 분들이 있죠. 누구예요? 벌써 방송 아닙니까? 방송. 우리 종편에서 뭐 이제는 말할 수 있다 뭐 이런 방송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나오는 탈북하신 분들 정말 다양해요. 재능도 많고 그래요. 그런 분들이 이제 전부 다 이제 공개도 하고 거기서 살았던 탈북할 때의 과정, 수십 번 굉장히 많은 매 순간마다 죽음과 싸운 그런 얘기들도 있고 막 그렇습니다. 그죠? 그러면서 그분들이 북한에서 하는 정책들을 지금 이렇게 이제 찝어주고 막 그래요. 얘기도 해주고 비평도 해주고 또 전망도 해주고 그렇습니다. 굉장히 통일 교육에 아주 좋은 소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 종편에서 실시하는 제작자분들께 정말 통일을 위해서 노력하는 그 모습 정말 고맙고 갈채를 보냅니다. 갈채를. 근데 조금 바꿔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분들이 살아왔던 과거, 어떻게 살아서 현재까지 온 그 죽음을 겪으면서 살아온 그것보다는 제가 말씀드렸던 나라는 존재가
나라는 존재가 공산주의 체제에서 살던 나라는 존재, 거기에서의 정체성과 대한민국에서의 정체성이 너무 차이 난다. 너무 차이가 나더라. 내가 할 수 있는 이 일이 무엇인가. 그 중에서 보면 정말 적응을 잘한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을 좀 초청하십시오. 그래서 어떻게 대한민국에 적응했는가. 과거보다는 현재와 미래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신나죠. 굉장히 신납니다. 탈북했다 잡혀서 갔다가 몇 번씩 넘어와서 결국 한국으로 넘어왔어요. 한국으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얼마나 안타깝고 정말 좀 조마조마하고 그런데 그런 얘기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분들이 보는 북한 그거보다는 정말 지금 살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어떻게 적응하고 잘 살아왔는가 이런 것들을 한번 방향을 전환해 보면 더욱 더 큰, 더욱 효과가 있는, 더욱 통일에 도움이 되고 보탬이 되는 그런 프로그램이 될 겁니다. 한국에서 성공하신 분들 있죠. 특히 이제 북한에서 고위급으로 있다가 외국으로 이렇게 북한에서 이제 외교관으로 나갔던 분들이 한국에 들어온 분들 많지 않습니까? 왜 그분들이 기꺼이 한국에 들어서 살면서 적응이 쉽게 돼요, 한국에. 한국에 적응을 잘해요. 심지어 국회의원까지 하고 있어요. 그런 분들이 벌써 한 2분 정도 있잖아요. 그분들은 적응 잘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이분들은 민주주의를 맛봤어요. 1, 2년 맛본 게 아니에요. 거기서 체득이 됐어요. 민주주의가 이거구나. 노동의 대가가 이거구나.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알아요. 그래서 탈북하신 모든 분들, 약 3만 명 이상 되는, 3만, 4만 명 되는 그 탈북하신 분들이 물론 그 중에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제 적응 잘하고 사는 분들도 있지만 앞으로 올 분들, 남북 통일이 되었을 때 적응이 잘 안 되는 그때를 대비해서 정말 그런 방송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교육, 통일 교육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통일부에서 정책은 굉장히 좋습니다. 정말 좋은 정책이에요. 누가 봐도 굉장히 좋은 정책인데 대한민국 사람들이 봤을 때는 좋은 정책이에요. 굉장히 좋은 정책이지만 북한에서 오신 분들이 봤을 때는 부족한 정책이에요. 왜? 체제가 달랐고 배급주의 사회에 살던 사람들과 노동의 대가를 알고서 노력하는 사람들과의 차이점이 있거든요. 노동의 대가를 아는 분들이 세워놓은 계획과 틀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또 건의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뭐냐면 북한에서 온 분들끼리 모아서 또 교육만 해요. 그게 저기 대한민국이니까 북한이죠. 북한이잖아요. 북한에서 교육받는 거잖아요. 그분들끼리 받으니까. 뭐 소통이 됩니까? 소통? 소통이 뭐예요? 지금 소통을 참 강조하고 있는데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러한 제대로 발전시켜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그분들이 어떻게 한국에 적응을 잘할 수 있는가. 정책 지원금, 어떤 정책, 이런 것들이 많다고 해서 적응 잘하니까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제가 무엇을 말씀드리는 건지 관계자분들은 아실 겁니다. 그래서 정말 미래지향적인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살 수 있는 그러한 적응 교육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그것들이 바로 뭐냐면 남북 통일이 되었을 때 문화적, 심리적으로 정말 하나가 되는 그러한 교육의 기초이자 지름길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안녕히 계십시오.